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도 단전 행공, 단전 호흡을 잘 하기 위한 구결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처럼 호흡 비용하며 세세 흡입하고 세세 호출을 하되 정중 행공하라, 호흡 행공하되 조식 호흡하라, 이렇게 구결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하란 소린지, 물론 코를 활용하지만 가늘게 들이마시고 가늘게 내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지하는 가운데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좀 난해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을 푸세요, 힘을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하심을 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또 정신분석학에서 뇌파를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뇌파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문을 하기를 성성적적이 되어져야 된다. 국선도는 골똘한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집중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적적성성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성은 단점이 산란이고요, 적적은 단점이 무기라고 그랬죠. 혼침. 그래서 산란과 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집중을 요구하는데, 과연 깨어있는 집중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 뇌파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화면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식 상태 분석을 시작합니다. 주의력 상태 분석을 합니다. 집중력 상태 분석을 합니다. 뇌기능 측정을 다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즉 주의 집중이 가장 적적성성의 가운데, 즉 깨어있는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휴식은 성성 쪽이 되고요, 깨어있다는 거죠. 깨어있으면 단점이 산란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중은 혼침 상태가 단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26, 25점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주의력이니까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집중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부분, 즉 SM알파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뇌파들이 나와야 될 곳에서 나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죠. 이 델타파는 신생아 배경 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한테 이런 뇌파가 나오면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뇌출혈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파는 유아기나 노년기의 배경 뇌파가 됩니다. 그런데 정상인한테 이 뇌파가 나오면 ADHD나 AD나 충동성 노화, 기억력, 자폐, 틱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ADHD라고는 주의집중 과잉 결핍 장애라고 하는, 그렇죠.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으면서 내부 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혀 외부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거는 ADHD가 좀 얌전해, 그런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폐나 틱장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막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알파파, 이제 정상인은 배경 뇌파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눈을 감았을 때보다 눈을 떴을 때 강해진다면
하면 수면 장애나 기면증, 졸린 상태, 수면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기면증이라고 하면은 정신은 깨어 있으나 몸이 깨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지가 되어지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M-알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것, 그걸 얘기하죠. 각성시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 주의력이 너무 약하면, 주의 집중력이 너무 약하면 ADD나 ADHD 또는 자폐 등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타파는 각성시, 뇌가 작업하고 있을 때 발생.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뭔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주로 고도 정신활동을 하는 전두엽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하이베타파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일 때, 그 다음에 감마파 흥분, 불안, 순간인지 등에서 이제 나오는 뇌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서파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성성 깨어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속파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집중이 되어진 상태고, 이런 단점은 집중은 무기 상태, 혼침 상태라고 그랬고, 성성은 잡념이 많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선도에서는 성성 적적 성성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집중, 즉 뇌파로 치면 SM-알파를 가장 권장한다는 거죠. 각성시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 주의력이 너무 약하면 이런 ADD나 ADHD 자폐 등에 빠질 수 있다는 SM-알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이걸 보여드렸죠. 주의력, 즉 휴식은 서파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고요. 집중력은 주로 속파에서 활동하는 거라면 이 주의력은 가운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보면 운동중추, 수익근들을 통제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중심 뇌꼬랑에서 앞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모션, 즉 운동중추를 관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뒷면에 있는 이것이 뇌 중심 뒷꼬랑이라고 그러죠. 앞에는 앞꼬랑이고, 이것이 신체의 모든 자극을 받아들여서 관장하는 이런 감각중추라는 거죠. 그것이 동작하면 모션, 그 다음에 감각하면 센스 해가지고 SM-알파, 그래서 리듬이다, 즉 감각과 모션의 리듬이다 해서 SM-알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성에 깨어 있음에서 오는 산란과 적적에서 오는 무기, 혼침을 방지할 수 있는 뇌파란 얘기죠. 주의 집중을 강화할 수 있는, 즉 깨어있는 집중이 나오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은 위에서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백회 부분하고 위치가 같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임독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각도 이후에 통기법에서 공부를 하죠. 앞에는 인맥, 뒤에는 동맥, 이렇게 나눠지죠. 동맥은 위로 올라가고 인맥은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으나 그림상으로는 올라가죠. 즉 육장육부에 하나씩 배당된 경락은 음경은 위로 올라가고 양경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나 이 기경 팔맥은 전부 다 위로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력을 받고 생활함으로 인해서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경 팔맥이 위로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경의 바다라고 하는 동맥과 음경의 바다라고 하는 인맥을 다 주관함으로 인해서 오장육부를 다 통솔하고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독 유통을 하거든요. 임독 기경 팔맥의 그림과는 다르게 동맥은 위로 올라가고 인맥은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져 있죠. 이렇게 추천을 함으로써, 추천이라고 그러면 하늘을 주의하는 거죠. 하늘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어야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듯이, 이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SM-알파에서 나오는 주의 집중력이 없다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집중, 즉 깨어있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백회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극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우리 몸에서 항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항문을 기를 돌릴 때 이렇게 수축을 해주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기를 위로 올릴 때 수축, 내릴 때 풀어주고, 수축
풀고 수축 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호흡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해주신다면 적적 성성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집중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